안녕하세요, 마틴쌤입니다. 오늘은 마틴쌤과 중국어 문법 공부하기 제3차 시입니다. 이번 차 시에는 중국어 문장에서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말 그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문, 그런 부정 표현, 그런 거 하고 또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중국어 부정문하고 의문문은 정말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먼저 동사의 부정형 만들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중국어에서 부정형은 주로 두 가지 부사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뿌하고 메이죠. 각각의 쓰임새 그리고 특징, 요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는 뿌,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뿌는 시제상으로 현재하고 미래를 부정할 때 사용돼요. 이거는 주로 안 한다,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어떤 의도적인 거절, 그게 본인의 의지에 의한 거절, 또 사실의 부정,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사실의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 거죠. 부정문의 문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주어 플러스 뿌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그 동사의 앞에 뿌를 붙여서 동사의 동작이나 그 행위를 부정하는 방식이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我不去学校, 나는 안 간다 학교에. 한국어로는 뭐 학교에 가지 않는다, 뭐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볼까요? 他不喝茶, 그는 안 마신다 차를. 즉 그는 차를 마시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죠. 하나만 더 봅시다. 我们不买苹果, 우리는 안 산다 사과를. 우리는 사과를 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我们不买苹果. 자, 여기서 보면요,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상태를 부정하는 것은 항상 뿌를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我不学习가 되겠죠. 즉 공부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뿌가 쓰이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결정이에요. 이 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또 한국어에서의 안 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떤 식으로 의미가 다른가 하는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려둔 게 있어요. 바로 중국어 안 한다 라고 하는 뿌를 좀 부드럽게 표현할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는 영상에서 뿌에 대해 자세히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뿌는 한국에서의 안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한 의지 표현이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과거를 부정하는 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메이는 과거의 부정을 나타내요. 어떤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즉 이미 결과가 나온 과거의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시제에 따라 부정이 뿌하고 메이로 달라지는 것도 제가 올려둔 다른 영상 중에 안 간다는 뿌치인데 안 갔다는 왜 메이치인가요? 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틈나시면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메이를 활용하는 문법 구조도 한번 볼까요? 주어 플러스 메이 플러스 동사 그리고 목적어입니다. 즉
뿌하고 똑같이 동사 앞에서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같은데 시제만 달라지는 거죠. 예문을 몇 개 봅시다. 我没去学校 나는 안 갔다 학교에. 즉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런 문장이죠. 직역을 해도 뭐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 그죠? 또 봅시다. 他没看书 그는 안 봤다 책을. 즉 그는 책을 읽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되죠. 하나 더 볼까요? 他没吃苹果 그녀는 안 먹었다 사과. 즉 그녀는 사과를 먹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직역을 하나 뭐 한국어로 의역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나 뭐 딱히 뭐 달라질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방금 살펴본 문장들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제시된 문장들에서 과거를 의미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시제 표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제가 모두 과거형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바로 메이가 쓰였기 때문이죠. 부정형으로 메이가 쓰였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을 한 거예요. 만일에 뿌가 쓰였다면 현재형으로 읽었겠죠. 그런데 메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중국어는 동사의 시제 표현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부사가 쓰였는지 또는 문장 속에 뭔가 시제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어제라든가 내일 같은 단어가 있는지, 그런 것으로 시제를 구분하는 거지 따로 동사에서 어떤 시제 변화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과거를 부정하는 메이가 쓰여지면 어떤 경우에도 완료를 의미하는 러가 함께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我没去了 이런 문장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절대로 메이하고 러를 함께 쓰지 않아요. 올바른 표현은 그냥 我没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으로 의문문 만들기를 한번 해봅시다. 중국어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중국어 의문문 만들기인데요. 바로 마를 사용하기입니다.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일반적인 평서문의 끝에 마만 붙여주면 그것이 곧 질문이 돼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你去学校吗? 너는 가니 학교에? 너 학교에 가니?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볼까요? 他是老师吗? 그는 인가요 선생님? 즉 그는 선생님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봅시다. 你喝水吗? 너는 마시니 물을? 즉 너는 물 마시니? 이런 문장이 물 마실 거야 뭐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봅시다. 我们吃饭吗? 우리 먹을까 밥을? 즉 우리 밥 먹을까요? 이렇게 묻는 문장이죠. 我们吃饭吗? 너무나 간단하죠. 문장 끝에 마만 붙여주면 그냥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어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평서문 뒤에 마를 붙여주는 것만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질문의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긍정과 부정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무엇부 무엇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이 방법은 중국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의문문 패턴인데요. 예문을 보면 간단히 이해될 겁니다. 你去不去学校? 너 가니 안 가니 학교에? 이런 형태입니다. 가니 안 가니? 가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국어도 이런 식으로 잘 묻잖아요. 그래 안 그래? 갈 거야 안 갈 거야? 먹을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묻잖아요. 한국에서도. 중국은 이런 방식의 질문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요. 또 예문을 하나 볼까요? 타허 뿌허 차? 그는 마시니 안 마시니 차를? 이런 식이죠. 하나만 더 봅시다. 타 쉐시 뿌쉐시 하니?
그녀는 배우니 안 배우니 중국어를 이렇게 묻는 거죠. 좀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굳이 그럴 때 그렇게 하냐 이러 싶지만 중국어에서는 이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질문 방식이에요. 이 패턴은 네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에 굉장히 적합한 질문이에요. 대화에서도 정말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라고 질문을 하려면 니 첩판러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근데 너 밥 먹을 거니? 이렇게 묻고 싶다면 니 야오 부야오 첩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했지만 이거를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는 너 여행 같이 갈 거지?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국어라면 너 갈 거니 안 갈 거니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형과 의문문 활용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대화 예시 1을 봅시다. 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A가 니喝水吗? 너는 마시니 물을? 이렇게 물었어요. B가 我不喝. 나는 안 마셔. 이렇게 부정을 한 거죠. 이런 형태가 되고요. 대화 예시 2, 요거는 정반 의문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니 치부치 쉐샤오? 너는 가니 안 가니 학교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B가 我不去. 나는 안 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현재형이나 미래형이라서 뿌가 쓰인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알아본 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동사의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은 뿌하고 메이가 쓰이는데 현재와 미래는 뿌가 쓰이고 과거는 메이가 쓰인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의문문은 끝에 말을 붙여서 간단하게 의문문으로 만든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연속으로 붙여서 정반 의문문으로 하니 안 하니 가니 안 가니 먹니 안 먹니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어려우신가요? 근데 여기서 보충을 하나 하자면 의문문에는 마나 정반 의문문을 쓰이는 방법 말고도 의문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니 많죠.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什么 같은 거를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거 什么东西? 이거 어떤 물건이야? 뭐 이렇게 묻는 거라든지, 또 怎么 같은 게 쓰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거, 什么는 무엇, 무슨 이런 의미지만 怎么 이거는 어때, 뭐 어떻게, 뭐 이런 의문사죠. 요런 의문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今天天气怎么样? 이런 식으로, 뭐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때 怎么가 쓰일 수 있죠. 어떠냐 이런 의미로. 근데 요런 의문사가 쓰이는, 그게 이제 일반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거나 정반 의문문으로 의문문을 만들어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고, 뭐냐,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의문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의문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게 怎么, 什么 이런 게 쓰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운 마라든가 정반 의문문을 같이 쓰지 않아요. 의문사가 什么가 들어가는 경우에 뭐 저거 什么东西마 이런 식으로 안 묻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고 묻는 什么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마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怎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怎么라는 의문사가 딱 쓰였으면 뒤에 마를 쓸 필요도 없고 정반 의문문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문사 자체가 의문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중국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의문사가 들어가면 문장 자체가 다른 짓을 안 해도 그게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시제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뭐 내일이라든가 오늘이라든가 어제라든가 이런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그 자체로 그게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나 결정되는 거지, 그거를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뭐 영어처럼 동사를 변화시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중국어는 그냥 보통 문장 속에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고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국어에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하시죠? 그럼 다음 차시에 봐요. 안녕.